AKB48은 2005년 결성되어 2006년 10월 정식 데뷔 싱글을 발표하며 데뷔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으로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명 방송작가,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아키모토 야스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작된 그룹이며 그룹명의 유래는 아키하바라에서 따온 AKB의 당시 설립대 회사 오피스48의 사장으로 취임한 시바 코타로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온 숫자 4와 8에서 따와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에 따르면 상품 개발 번호와 같은 느낌으로 그룹명을 지었다고 밝혔으며 AKB48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전용 극장 공연장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상시 공연을 하며 팬을 모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그룹의 개념은 AKB48이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일본은 80년대 아이돌 붐으로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를 얻었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대중들은 아이돌 음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여 아이돌 빙하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한 음악 프로에 잇따른 폐지, 그리고 밴드붐 등이 겹치면서 예능 위주의 활동을 했던 아이돌들은 미디어에서 살아남기도 했으나 기존의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많은 아이돌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갔습니다. 이때 공연 위주의 아이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소규모의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백화점 등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공연과 악수회 등을 하는 형태로 활동하며 팬층을 넓혀가는 아이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에도 다양한 소규모 라이브 클럽이 번성하던 일본 공연 시장의 영향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들도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그룹들을 처음에는 지하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후 라이브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시골에도 라이브 클럽이 하나쯤은 있다고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보니 도쿄나 지방에서 작은 공연장들을 중심으로 활동시키면서 굿즈랑 인디 음반을 팔고 메이저 아이돌과 다르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살리면 매니아들의 지지를 얻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각 지방마다 지방 방송국이 나름 잘 뿌리내린 지역도 있다 보니 지방 아이돌과 같은 경우 지역 방송국 위주로 방송 출연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 중심 활동을 하는 아이돌 개념을 따와 유명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하고 후에 여러 스폰서들의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며 규모가 커진 것이 AKB48과 그 파생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AKB48 전용 극장이 도쿄 아키하바라의 돈키호테 건물 8층에 건립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라이브 아이돌 그룹과 다르게 아예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는 80년대 후반 예능 프로그램 유야 캐냥냥으로 결성되어 인기를 끌었던 일반인 여고생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의 방송 작가 겸 작사가로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후 몇 차례 아이돌 프로젝트에 손을 대서 번번이 실패를 거두다가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기 시작했는데 방송 작가답게 그는 AKB48을 제작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된 것이 지방의 인디 밴드로 출발해 인기 밴드로 거듭나는 뮤지션들의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와 운영진은 극장의 건립과 함께 당시 인기 아이돌이었던 모닝구 무스메의 초창기 안무가였던 나츠 마유미를 섭외하였고 약 8천여 명의 오디션 지원자 중 24명이 합격하고 이후 안무 트레이닝을 거쳐 20명의 생존자들이 2015년 연말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생 그룹이었지만 오냥코 클럽에 관여했던 프로듀서이자 방송 출연도 제법 있었던 인기 방송 작가 겸 작사가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한다는 사실을 어필했기 때문에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1일 안무 트레이닝을 시작해 정식 공연은 12월 7일에 이루어질 정도로 훈련 기간 자체는 짧았습니다. 그마저도 안무가 마유미가 일주일 더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늘어난 기간이었죠. 사실 아키모토가 연예계에서 작사가로 잘 나가며 꽤 자산가이기도 했고, 치바 코타로라는 몇몇 보도에 의하면 사채업에 몸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가를 영입했지만 그것만으로 도쿄 한복판에 극장을 만들고 기약 없는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아 초반에는 운영에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키모토가 당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아이돌 프로듀싱 경력으로 언급해온 온양코 클럽이 일반인 여고생으로 결성되어 예능에서 공연과 방송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기를 끌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앞서 언급한 지방의 인디밴드가 인기 밴드가 되는 과정의 스토리를 따오겠다고 생각한 만큼 AKB48은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부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키모토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친 아이돌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AKB48 그룹의 운영 자체가 전용 극장에서 상시 공연을 하며 팬들을 모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극장이 건립된 이상 먼저 공연 레파토리를 짜서 빨리 무대에 멤버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기간 동안 초기 20명의 멤버들은 체계적인 보컬이나 댄스 트레이닝 없이 안무만 속성으로 외워 공연을 했고, 운영진과 멤버들 모두가 직접 전단지를 돌려가며 공연 홍보를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하나로 약 10,000원 정도 하는 티켓값을 받으며 주말에 총 2시간 공연을 3회 정도 하는 식으로 공연 일정은 시작되었으나 관객도 없었고 적자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객이 늘어 2006년 초에는 정원인 250명을 꽉 채운 날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체 제작 인디 싱글 2장을 발표하고 홍보를 위해 지방 투어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인디 싱글을 발표했을 때는 일본의 인기 음악 프로 뮤직스테이션에 첫 출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 출연은 어디까지나 프로듀서 아키모토가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으로 따온 출연 기회였으며, 냉정히 말해 이때 AKB48은 인기 걸그룹이 아닌 특이한 컨셉의 신인 아이돌 정도였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의 소위 오타쿠들의 성지라 불리는 아키하바라 출신의 걸그룹이라 대중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았죠. AKB48은 주기적인 극장 공연을 위해 다인원의 멤버로 그룹을 구성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팀 멤버를 조합해 공연 레퍼토리를 늘리는 것을 상정하고 기획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신멤버 19명을 뽑아 팀K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초기 멤버들은 팀A가 되었죠. 초기 멤버인 팀A가 하던 공연 구성을 팀K도 이어갔으며 각 그룹을 응원하는 팬들이 갈리게 되었죠. 운영진 역시 팀A와 K를 같은 팀 동료가 아닌 라이벌 개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인기가 오르자 2006년 10월 소니뮤직과 계약을 맺고 메이저 데뷔 싱글 만나고 싶었어를 발매했고, 그해 말에는 또 한 차례 오디션을 열어 팀B가 될 멤버들을 뽑았습니다. 이들 역시 단기 트레이닝, 정확히는 안무 암기 트레이닝을 받고 무대에 섰죠.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점차 팀A와 팀K의 활동 영역을 전국 투어 등으로 넓히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전용 극장의 공연에 상시 출연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비록 빈자리가 많았어도 전국 투어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시기 팀B는 아키하바라 전용 극장 공연 활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연습생 개념과 유사한 연구생 오디션을 개최해 연구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무를 배우는 트레이닝을 받긴 했지만 기초부터 댄스의 훈련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역시 따로 진행되지 않았죠. 극단적으로 말해 이들은 선배 멤버들의 공연을 대신 할 수 있게 기존 공연곡의 안무만 외운 후 활동 중인 팀 A, K, B의 멤버의 결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는 존재일 뿐이었죠. 약 2년여를 거쳐 오디션으로 활동 멤버와 연구생 멤버를 모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춤이나 노래에서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된 멤버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오디션도 안무가 마유미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 춰보라고 시킨 다음 걸러내는 정도였고 각자 준비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반드시 노래를 잘해야만 합격하는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심사위원과 생일이 같다며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A 심사위원이 비참가자에게 혼자 합격을 주장하면 A 심사위원이 비참가자에게 느낀 매력을 같이 느끼는 팬이 있을 수 있다며 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듀서나 운영진에게 중요한 것은 노래나 춤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팬을 모을 수 있는 무언가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면 뽑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안무만 외우는 정도의 교육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노래와 같은 경우 보컬 트레이닝이 거의 없었으며 떼창으로 파트 분배가 되는 식으로 노래가 부족한 멤버들은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초 아키모토 야스시는 인디밴드가 인기 밴드로 성공하는 스토리를 AKB48에 주입하려고 했지만 그는 AKB48 멤버들이 그룹을 통해서 각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AKB 그룹은 연예계의 등용문 역할을 해주고 멤버들은 후에 졸업해 배우나 예능 등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활약하는 쪽으로 나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멤버들은 AKB48 멤버가 된 후 장래 희망의 배우나 다른 연예계 직업군을 적어내곤 했죠. 그룹 활동을 하다 졸업 후 연예계에서 목표로 하는 직업을 적은 셈입니다. 아키모토도 이 그룹 활동이 종착역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1ヶ月とかで出てるよね。だから体操はないよ。ボイトレなんて一回もしたことないし。したことない。それでも別に研究生が基礎練習やるわけでもないじゃん。それも先生いるわけじゃなくてさ、自分たちで出たじゃん。先輩見よう見まねでやってた。AKB48은 2008년 전환점을 맞습니다. 아직까지 극적인 수익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AKB48은 당시 멤버 44명의 포스터를 친곡 벚꽃의 꽃잎들 2008 싱글 음반에 랜덤으로 한 장씩 동봉하고 44장을 전부 모은 팬에게는 5년 뒤에 열리는 봄의 재전 행사에 초대하겠다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44장을 다 모으기 위해 음반을 구입하려면 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돈을 써야만 했고 결국 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며 법의 제재를 받고 소니 뮤직은 모든 음반을 환불하고 AKB48 측은 5년 뒤 이벤트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 뮤직과 AKB48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2008년 6월에는 아키모토 프로듀서가 꿈꾸었던 지방 거점 자매 그룹을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중부 지방으로 꼽히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새 그룹을 만들 생각을 했고 오디션으로 멤버를 모으고 나고야시 사카에 지역에 극장을 만들어 SKE48을 런칭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연말에 킹레코드와 AKB48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SKE48에서 센터 멤버로 낙점된 마치 이주리나가 전격적으로 AKB48 음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AKB48의 양대 핵심 상술 중 하나인 악수의 시스템이 본격화되죠. 본래 AKB48 등장 이전 일본에서 악수회는 한국의 팬사인회 개념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팬사인회를 열 듯 AKB48도 처음에는 특정 매장에서 CD를 구매하면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AKB48 그룹은 이 이벤트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내기로 합니다. 초기와 현재는 시스템이 다소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싱글을 구입하면 악수에 참가권이 하나씩 분봉되어 있고 이 참가권이 있으면 정해진 미리 고지된 날짜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학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 학수회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다 보니 참여 멤버가 들쑥날쑥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악수회가 개최된다면 멤버들을 즉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극장반이라는 이름이 붙은 싱글을 예약하면 아예 전용 사이트에서 원하는 멤버와의 악수회를 신청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약에 성공하면 음반과 참가권을 보내주고 예약 탈락 시에는 결제를 환불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멤버가 불어나는 한편 2009년부터 음악방송 출연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주요 활동에는 아키모토 프로듀서와 운영진이 선발한 핵심 멤버들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는 팬들의 불만으로 쌓여갔고 아키모토는 아예 1년에 한 번씩 주요 방송 활동을 할 미디어 선발 16명을 뽑는 선거 투표권이 든 싱글을 발매하여 총선거를 개최하는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선거권도 무제한 구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위해 수십, 수백 장의 CD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CD 불법 투기를 비롯해 훔친 신용카드로 악수권을 대량 구매한 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였지만 그와 비례해 음반 판매량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금권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돈 없는 팬을 가진 멤버는 선발 멤버가 되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쌓여가자 가위바위보 대회에서 상위권에 든 멤버들이 선발이 되는 가위바위보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48 그룹은 점차 오로지 악수회, 총선거, 각종 이벤트에만 운영진과 소속 아이돌이 집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총선거 11위를 하기도 했던 인기 멤버 타카하시 주리는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듀스 48 참여 후 한국의 울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후 로켓펀치로 재데뷔를 한 뒤 가진 NHK 다큐 인터뷰에서 한일 아이돌의 차이점 중 하나로 이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KB48 の中心メンバーとして活躍した高橋樹里さんです。どうやったらもっと上に上がれるかってずっと考えて AKB に言い続けても自分は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思ったので、日本のアイドルはすごく親近感とか握手会とかが大事だったりするので、こう手の届くようなイメージだけど、そのK-POP のアイドルはものすごく憧れの存在っていうか、ステージも本当に完璧だし、やっぱりなんかそういう面で求められるものの違いっていうのはすごく感じてましたね。총선거가 시작된 2009년 이후로 자매 그룹도 발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오사카 남바를 거점으로 하는 NMB48을 비롯해 후쿠오카의 HKT48 등 계속 일본 내 자매 그룹을 늘렸죠.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JKT48이라는 첫 번째 해외 지점 그룹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방콕, 대만,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의 해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총선거는 점차 인기를 끌면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졌고 일본 공중파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가 되었으며 2012년도 총선거는 순간 시청률이 28%에 달하는 초대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공중파 생중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2019년에는 NGT48의 멤버 야마구치 마호가 그룹 멤버의 사주를 받은 팬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이를 운영진이 적당히 무지려 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총선거 개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총선거뿐 아니라 악수회까지 모두 중지된 상황입니다. 본래 아키모토 야스시는 48 그룹 시작부터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점과 공연 중심 아이돌인 점을 강조해왔죠.
하지만 2010년 K-팝 아이돌이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K-팝 아이돌이 프로야구라면 우리는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고교야구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48 그룹은 K-팝 아이돌처럼 완성형이 아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野球部のように、少しずつ練習して強くなって、大きな大会に出ると。韓国の、少女時代やカラーやフォーミニッツみたいにもともとパンと出た時に、プロだなと背丈も揃っててダンスも上手くてっていうのではない。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점점 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컨셉이다 보니 데뷔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人によって全然違うんですけど、私は多分3ヶ月ぐらい。 하지만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죠. 운영진은 멤버들에게 정식으로 댄스나 보컬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악수회, 총선거, 각종 이벤트 활동을 통해 수익 활동에만 집중했기에 멤버들 실력은 성장형 아이돌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했습니다. 연차는 쌓여가는데 춤과 노래 어느 하나 성장하지 못하는 멤버가 부지기수였죠. 춤과 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비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키모토 프로듀서와 운영진에게 전환점이 된 것이 2008년이었다면 멤버들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의 엠넷과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의 합작을 통해 48 그룹의 현역 멤버들이 한국의 연습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작 당시 한국의 연습생들과 실력 차이가 많아 고전하면서 트레이닝이 없는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한국의 연습생들과 부대끼며 생존해야 했고 기초부터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 끊임없는 경연 준비를 통해 마침내 성장을 하는 멤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멤버들은 성장 속도도 빨랐고 단순히 예능형 멤버, 악수회에서 친절한 멤버 등으로 알려진 멤버들이 무대에서 춤과 노래가 돋보이는 멤버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아키모토 야스시가 초반 구상했던 인디밴드에서 인기밴드로 성장하는 스토리라는 점은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기로만 보면 성장형 아이돌이 되었던 게 맞는 셈이죠. 또 본인도 프로야구와 고교야구와도 비교했지만 이를 실력 성장이 아닌 성장형 스토리가 있는 그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이나 때로는 아키모토 스스로가 그룹의 부족한 실력을 성장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고 트레이닝이 없는 허울뿐인 성장형 컨셉은 프로듀스 48을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아이즈원으로 데뷔한 3명의 멤버뿐 아니라 탈락한 참가자들도 경연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방송 종료 후 푸드48 상위권 멤버로 급하게 발매한 싱글은 여전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발매시키다 보니 멤버들이 한국에서 노력하며 성장한 모습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019년 3월 4일 자매그룹 포함 300여 명이 넘어가는 멤버들 사이에서 총선거 11위를 기록한 바도 있는 인기 멤버 타카하시 주리가 AKB48의 졸업을 선언하고 전격적으로 한국의 울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8월 7일 6인조 걸그룹 로켓펀치로 한국에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졸업 선언 후 5월까지는 자녀 악수회 스케줄을 소화하며 한일을 왔다 갔다 하며 데뷔를 준비했고 온전히 트레이닝을 받은 기간은 3개월도 채 안 되었지만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춤과 노래가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1년을 간 넘긴 현재는 복면가왕에 출연해 성장한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직캠 등을 통해 향상된 춤 실력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48 사단은 2019년 야마구치 마호 사건으로 그룹의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장 공연과 악수회 그리고 총선거로 대표되는 각종 오프라인 수익 활동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고 자랑이었던 음반 판매량도 온갖 쌍술로 점철된 부풀리기성 판매량이라 유명 음악 평론가가
48 그룹은 오리콘 음반 차트를 해킹했다고 대놓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8 그룹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